자, 우리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 뭘 할 거냐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볼 거는 이제 문법인데 1번을 먼저 볼게요. 이제 이거를 많이 틀렸더라고.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의 1의 한계맞춤법 규정을 A와 E 그리고 여기에서 바르게 연결된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르게 연결된 거. 자, 체형에다 동그라미. 체형은 얘들아 뭐였어? 명사, 대명사, 수자가 있었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네는 자, 그렇죠? 조사와 구별한다. 조사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조사. 격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도 있고, 보조사도 있어. 그지? 자, 그렇다면 이제 격조사나 보조사 그리고 접속조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조금 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하겠지만 우리가 원래 품사를 했을 때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걸로 알고 있어요. 격조사부터 할게요. 격조사는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 격조사는 동그라미 하고 저거 자격을 부여. 채연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야. 근데 얘가 종류가 꽤 많아. 자, 원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지원이라는 쌤 이름이야. 지원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얘는 지금 보면 어떠한 것들을 자격이라든지 그냥 품사가 명사인 거지 뭔가 문장 성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없어. 근데 여기에 지원이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이가로 인해서. 그래서 채용이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이면서 플러스에서 적어볼게요. 성분을 만들어준. 정확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격조사의 종류를 간단하게만 일단 해볼게. 격조사를 하는 겁니다. 격조사. 자, 격조사는 첫 번째. 주격조사가 있어. 말 그대로 주격조사는 뭐를 만들어줄까? 주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야. 주어를 만드는. 그럼 뭐? 이가 깨서 에서 얘는 계속해서 외우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문법을 하더라도 계속 필요한 애들이기 때문에 높임법을 하든 그 다음 목적격 조사. 목적격 조사는 뭐를 만들어준다? 목적어를 만든. 뭐 있어? 뭐뭐? 네. 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서술어를 만든. 이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격조사. 복격조사는 보어를 만듦이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간데 뒤에 뭐가 오냐면 대다 아니라 서술어가 와줘야 돼.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뭐의 관형어를 만든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좀 많아요. 이거를 지금 간단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사, 관형격 조사에는 의가 있고 부사격 조사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지 다른 모의고사 문제나 이제 우리가 지금 예비고의를 할 때 조금 쉽게 문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부사어를 만든 얘는 좀 많아. 에게, 뭐뭐에서, 뭐뭐으로, 그 다음 뭐뭐와, 마지막이야. 성격조사라는 게 있어. 얘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어를 만든 누구누구야, 지수야, 지원아, 또 뭐뭐 신이 시할 때 뭐뭐 이여. 요게 격조사입니다. 격조사.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이제 조사의 가장 기본적인 격조사는 끝났고, 접속조사는 적자. 접속조사. 그냥 정의만 간단하게 합시다. 얘는 같은 걸로 이어주는 거야.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줘. 어떤 애들이냐? 뭐뭐 하고 뭐뭐이랑.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와 가. 조사만 나중에 품사로 할 때 따로 이제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이 정도 조사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쌤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조사는 간단하게 외워. 은는 도만, 은는 도만, 조차, 뭐뭐까지요. 얘네들은 특별하게 외우고, 너는 좋아해. 나는 너도 좋아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줘. 의미를 부여해줘. 너는 좋아해. 내가 너도 좋아해. 이런 식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렇게 조사가 크게 3가지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본문 보기의 내용과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서 줄어지는 경우가 좋죠. 줄어지는 경우에는 줄어드는 대로 적는다.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각각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볼 겁니다. 너는 무얼 좋아하는데 무얼을 봐봐. 무엇 더하기 뒤에 을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줄어든 거지. 무엇을. 그래서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 거야? 얘는 니은에 해당하는 거지. 그래서 X. 이거는 풀어볼까? 이것 더하기 은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어떻게 되고 이것도 줄어든 거니까 얘도 니은에 들어가는 거지. 너희는 얘는 그냥 이거 자체가 체언이잖아. 너희. 그러니까 얘는 대명사죠. 대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기억과 니은 둘 다 될 수가 없어. 조사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X. 여기에 돼 있다. 그치? 자, 여기라는 체형과 조사가 붙었어. 그치? 구별을 쓰고 있는 거지. 그럼 얘는 기억이네.
D는 기역.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게라고 돼 있다. 그치? 자, 그게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그것이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문제야 라고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것 더하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 더하기 D가 줄어든 거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니은에 해당하니까 5번. 그래서 조사랑 체연이랑 구분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어울렸을 때 줄어지는 경우는 그냥 줄어든다 쓴다라고 해서 차근차근히 적으면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조사나 이런 애들만 충분히 알고 있었더라면.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진짜 좀 중요한 문제기도 해, 얘는. 표 적절하지 않은 거. 여기 좀 지우고 할게. 자, 이것도 똑같이 조사를 묻는 문제야. 의점명사랑. 자, 다음에는 띄어쓰기야. 띄어쓰기 규정을 알아볼까요? 정원아. 하나의 팁을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들을 알려줄게. 첫 번째, 체연 뒤에 주로 조사. 2번, 의존명사는 항상 관용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필수라서 앞에 띄어져 있어. 한번 해볼게요. 자, 1밖에 모르니 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그러면 1은 뭐예요? 1가 바뀌니까 체연이랑 그 다음에 밖에를 붙여 쓴 것으로 조사는 어떻게? 뭐뭐 밖에라는 조사죠. 얘가 붙여 쓴다라고 이제 체연 뒤에 명사 뒤에. 그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적정한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자료가 부자료가 있는데 자료는 뜻이 없어. 자료 뜻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야. 의존명사. 자, 의존명사 선생님이 팁을 적어놨지. 뭐라고? 항상 관용어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게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웃고만 있었다를 쓴 것은 본용어죠. 본용어 봅시다. 보조용어과 본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볼게. 나는 빵을 먹고 있다 라고 했어. 자, 그럼 봐봐. 너희가 지금 봤을 때 빵을 먹고 있다에 우리가 용언이라는 거는 동사랑 형용사지. 그러면은 동사 형용사가 우리 메인 셰프가 있고 보조 셰프가 있고 또 주연이 있고 보조 출연자가 있지.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 나타내고 싶은 말의 본용어, 그런 개를 받쳐주고 있는 아이를 보조 용언이라고 할 거야. 나는 빵을 먹고 있다에 먹의 중심 의미가 있어. 있다의 중심 의미가 있어. 먹의 중심 의미가 있는 거야. 용어. 얘가 본용어이 되고 있다가 보조 용어이 되는 거야. 그럼 본용어끼리 있다는 거는 웃고에도 중심의미, 있다에도 중심의미가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웃고만 있었다는 거는 웃에 뭐가 있다는 거야? 중심의미가 있고 이거랑 똑같은 의미지. 얘를 받쳐주는 겁니다. 보조용언이지. 즉 본용어끼리 띄어쓰는 게 아니라 본용어가 보조용언 이렇게 해서 띄어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겁니다. 4번 3번. 아는 척. 그 다음 척도
뭐야? 의존명사야. 의존명사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간형의 수식을 필수라서 앞에 띄어쓰고 첨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주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의존명사 적어놔. 뭐뭐 것, 뭐뭐 뿐, 뭐뭐 따른, 또 뭐뭐인 척할 때 요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존명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음 그대로 가봐. 천군 대 백군. 천군이랑 백군이랑 각각 띄어 썼다는 거는 천군과 백군을 이어줄 때는 띄어 쓰는 거구나. 그냥 보면 돼. 맞네. 동그라미. 답은 3번.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너희가 좀 많이 틀렸던 게 좀 의외였어. 4번이었어. 4번이 좀 많이 헷갈렸나 볼게. 자, 기억처럼 적절한 거야. 기억처럼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 두 개로 해석됐을 거야. 이거를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장을 중의문이라고 하는데, 문장이 중의성 두 가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면은 정확한 의미 전달에 방해가 되므로 중의성을 해소를 하지. 그녀와 작년에 결혼했다. 의문점이 드는 게 없어. 그냥 그녀라고 콕 집어서 작년이라고 언제도 콕 집어서 얘기해줬어. X.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좀 답은 2번이지. 봐봐. 두 가지를 될 수가 있어. 첫 번째. 형이 이렇게 있어. 형이 선택이 있는데 나랑 엄마가 있어. 엄마. 형은 나는 30을 좋아하고 엄마는 70을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주는 존재가 형인 거야. 두 번째는 나야. 나랑 형이 있어. 여기 엄마가 있어. 나는 엄마를 한 70 좋아해. 형은 100을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형은 나보다 어머니를 좋아한다는 거는 형이 나랑 엄마랑 비교했을 때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요 두 가지를 외우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신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한번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3번. 나를 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대. 이상한 거 없어. 그냥 사과 1개, 배 2개. 사과 1개랑 배 2개 샀구나. 그는 고향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를 생각하고 있대. 이상한 게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문학을 볼 거예요. 자, 20번 문제를 한번 가볼 거야. 비문학은 이번 주는 쉬웠었는지 많이 안 틀렸더라. 근데 의외로 문법을 많이 틀리고 문학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일단 가장 많이 틀린 것부터 해볼게. 20번 이 부분부터. 자, 그러면 가장 많이 틀렸던 게 얘였어. 22번. 그리고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은 항상 얘기했지, 모의고사를 받으시면 뭘 해야 된다고? 항상 보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왜냐면 보기에 힌트가 다 주어지기 때문이지. 한번 볼게요. 조선 후기의 서민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들이 느끼는 서민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서 그들이 느끼는 삶의 일환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들이 많이 나왔대. 그러한 작품들, 어떠한 작품들? 서민들의 일상과 삶의 일환을 진솔하게 담은 작품들은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리고 그 자연을 노동의 현장으로 그린 그것들을 어떻게?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대. 또한
고단한 노동 중에도 힘들어하지 않고 여유를 즐기는 서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라는 게 가와 나에 나오나봐. 이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절한 거. 자, 이런 거 풀 때는 한번 이렇게 쓱 훑어. 쓱 훑어가지고, 여기 앞에를, 뭐뭐로 통의 앞에를 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한번 넘길 거야. 자, 보니까 정약용의 탐진어가야. 그래서 왠지 물고기 얘기, 왠지 저 어짜를 보니까 어부야.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할 거고, 어차피 보기에서도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서민들의 삶의 애와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자연 안에서도 노동을 얘기하면서 힘들지만 여유를 즐기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 볼게요. 계량 봄바다에, 자, 봄바다 볼 시간이 아니라 네모. 뱀장어가 많대. 푸른 물결 헤치며 활선이 떠나간다. 녹새바람이 드높을 때 일제히 나갔다가 맞바람이 급히 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지? 바람이 바람이 불 때 급히 돌아온대. 뭔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되면 다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돌아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려운 게 없어. 내신이면은 얘들아 공장은 뭐고 푸른 물결은 뭐고 막바람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능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를 읽고 한번 가보자. 풀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어조의 변화. 자, 어조의 변화는 봐봐. 성원아. 태도의 변화나 심리 변화야. 결국에는 얘는 뭐를 말하고 싶냐면 수업 시간에도 쌤이 들어갔던 말을 얘기했는데 시상의 전환입니다. 시상의 전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시상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냐? 부정적인 내용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내용이 많아. 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갑자기 부정적으로 바뀌는 내용. 완전히 급격하게 내용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얘기해. 근데 여기는 가를 읽고 이걸 느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X. 청각적 신상 들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X.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그죠? 언젠데? 나왔네. 얘는 가에 봄이 나왔어. 얘는 적절하지 않은 거로는 할 수가 없어. 세모.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안 나와요. X. 시선의 이동에 따른 거라고 돼 있지. 시선의 이동이라는 거 우리가 그거 할 때 얘기해.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데 눈, 코, 입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선의 이동은 그럴 수도 있어. 뭐 뱀장어가 많고 떠나갔다가 들어오고 싶고 이거는 그렇다고 할 수는 있어. 우리가 봤을 때. 그치만 심리 변화라는 거는 시상의 전환에 연결된다고 얘기했지. 심리 변화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X야. 그럼 다음 몇 번밖에 될 수가 없어. 가만히 있더라도 3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아이들은 빠르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가를 읽고 이제 20번 풀었어. 그 다음에 21번으로 가보자, 우리. 자, 21번도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야, 그치? 적절한 거야. 탐진초면, 일단 가는 봤으니까, 가랑 비교를 해볼 건데, 가는 보기와 달리 내적 갈등. 얘들아, 이거 방금 갈등이 나와? 알 수가 없어. 그냥 뱀장어 활선 나갔다가 출항했다가 가득 싣고 돌아온다. 내적 갈등은 나오지 않아요. 가에서 이미. 내적 갈등은 고민이 있다는 거야. 없어.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답은 될 수가 없죠.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2번. 보기는 가와 달리, 보기 안 읽었지, 일단 세모. 가와 보기는 모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돼 있어. 근데 여기서 지향하는 건 알 수가 없어. 그냥 나갔다가 돌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 왠지 이런 삶을 살고 싶네. 이런 것들은 가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근거를 찾으면서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알 수가 없어. X. 9번은 수학이랑 다르게 항상 보시면은 가장 적절한 거야,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수학의 답을 찾으세요가 있어. 근데 9번은 너희가 수천 문제를 풀어도 답을 고르세요라는 말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상상을 하고 그리고 끼워 맞추면 얼마든지 모든 선지가 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접근 인문학처럼 독서처럼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가에서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알 수가 없어. 화자가 지향한다는 건 이상적인 모습이야.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어. 가와 보기와 모두 어떻게 된다? 관조적 돼 있다, 그지? 관조적은 아마 한 3, 4주 전에 문학할 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볼게요. 관조적. 자, 관조적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감정이 절제되어 있어.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국어에서는 단어가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되는 아이를 알아두면 훨씬 더 공부하는데 쉬울 거라고 얘기를 했어. 얘랑 반대되는 아이라고 돼. 반대되는 아이가 오히려 쉽기 때문에 얘가 안 나오면은 그냥 감정을 보시면 됩니다. 감정이 분출이 되고 표출이 된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감탄사가 나와.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고 감탄을 나타내는 어미가 나옵니다. 감탄형 어미. 이런 게 있었지. 뭐 예쁘구나. 예뻐라. 예쁘도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간조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안 나왔어, 그치? 떠나갔고 돌아오네 라고 하니까 가는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모야. 가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X 크면 우리는 2번과 4번을 볼 건데 좀 빠르게 답을 체크하고 봅시다. 보기. 새로 자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대. 새로 이렇게 무명 옷을 자르고 했는데 너무 이제 고왔대. 입안 밑에 보니까 지방 관리 줄 돈이라고 빼앗아 갔대. 그럼 황도 봐봐. 황도가 빼앗네라고 하니까 뭐가 되냐? 지방 관리가 빼앗아 가니까 얘는 세모가 되는 거네. 누적 토지야. 토지 대금 독촉이 성화 같이 급한 동네라고 급하게 얘기해. 뺏어가 놓고 3월 주에서 세곡서, 세금을 바친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가 서울로 떠난다고 빨리 세금 내, 빨리 세금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2번 보기는 가와 달리 화자가 비판해서 나오지. 2번 끝. 근데 간조적이 아니야. 왜? 급하구나라고 어떻게 감정이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르를 보기는 20번도 풀려져 있고 21번도 풀려져 있어야 돼. 그리고 22번도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가는 읽었으니까 보자. 봄바다와 뱀장어로 잡이 난다는 바다로 가서 장어를 잡는 것은 어부 일상이 맞죠. 일상적인 모습.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장어를 잡으니까 동그라미. 고민할 게 없어요. 얘는 가해 바다와 산속어 서민들의 어부가 노동을 하는 공간이니까 얘도 뭐야? 적절한 거겠네. 얘는 일단 세모해. 가해 마파랑과 그 다음에 서명을 통해 가지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드러낼 수가 있대. 한번 볼까? 자, 이거 나는 못 읽어 안 읽었으니까 세모하고. 가을 맞바람이 이거에서 맞바람 급히 불 때 가득 싣고 돌아오네를 통해서 그냥 지금 바람이 불고 급하게 부니까 싣고 돌아오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서민들의 삶에 슬픔, 애자가 슬픔이야. 슬픔을 담아내고 있다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어. 만약에 맞바람이 부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오고 있다. 이러면 연결될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몇 번? 4번. 자, 가에 푸른 물결을 헤치고, 그리고 푸른 물결을 헤친다는 움직이는 거지. 그치? 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세모. 그리고 나까지 볼 겁니다. 어차피. 일단 사실은 가를 읽고 나면 이게 수능 문제는 모의고사였다. 그러면 20번, 21번, 22번 이미 다 풀리면서 끝내면 돼. 끝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자, 나는 더 쉬워요. 이게 안 넘어가네. 나는 쉬우니까 호다닥 빠르게 하고 뒤에 26부터 가볼게. 자, 논밭을 갈아서 김매고 배장망이 대지를 쳐 들매고, 그러니까 끈으로 등려매고, 낫을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를 버려 들러매고, 울창한 산속에 들어가 삭정이 많은 섭을 베거니 자르거니 지게에 짊어져 지팡이에 받쳐놓고 샘을 찾아가 점심도 다 비우고 곰방대로 툴툴 털어 입담배 피워 물고 콧노래 흥얼대다가 석양이여 이제 해가 넘어갈 때 어깨를 추스르며 긴 소리 짧은 소리 어이 갈고 하노라. 지금 농사를 짓고 뭔가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간단했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너희가 많이 틀렸던 게 이제 26번부터였어요. 이 작품이더라고. 얘는 봐봐. 가와 나의 공통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이걸 어떻게 본다? 앞에 거를 먼저 보는 거야. 이렇게. 나를 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이게 은근히 많이 틀렸더라고. 이 문제. 자, 그러면은 한번 보기가 없다는 건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풀고 시간이 조금 더 남으면은 더 추가적으로 다른 것도 더 보도록 할게요. 나의 집이래. 들가에 떨어져 나가앉은 맥기스게 넓은 바다의 물가지에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 나의 집. 일단 얘는 문제에 나오는 것 같아. 문제를 한번 가볼까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읽어야지 왠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자, 봐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냐면 비유 문제는 읽으면서 푼다. 그리고 긍정, 부정,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부정만 빠르게 판단. 그러니까 내신이라면 기억이 어떠한 거야. 나의 집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적어. 이런 니은은 이런 빈방은 이런 의미야 라고 적으라고 하겠지만 진짜 계속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수능과 모의고사는 너희한테 그런 의미가 뭐라고 묻지 않아. 그냥 너희가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장소인지 또 부정적인 의미인지 장소인지만 묻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파악만 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가볼게요. 다시.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울게. 나의 질 정도만 체크를 해놓고. 자, 다시금 큰 길을 앞에다 두고 마침표 길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제각기 떨어져서 혼자 가는 길 하얀 여울턱에 나를 저물 때 나는 문간에 서서 기다리리 새벽새가 울며 지새는 그늘로 세상은 희게 또는 고요하게 번쩍이며 오는 아침부터 지나가는 길손을 눈여겨보면서 그대인가 뭔가 기다리는 것 같아. 뭐 계속 보면서 뭐 또 시간이 됐을 때 그대야? 너야? 이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러면 나의 집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대인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넘겨가지고 가나의 공통점. 일단은 이 가를 읽고 풀 수 있는 건 풉시다. 가에 색채역 나와? 색채역 하얀 나왔다. 그치? 그럼 나왔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모를 해야 돼. 가가 나왔으니까. 음성상징 맞아. 음성상징어는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세요. 의태어와 모양을 나타내는 것과 의성어가 있다. 그치? 요렇게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지를 볼까? 없어. 의태어, 의성어 나타내는 거. 그래서 얘는 X야. 가가 될 수가 없으니까. 과거와 현재 비교하는 거고. 그대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그대가 없어서 내가 기다리고 있네. 이런 부분도 없죠. 그래서 X. 도치가 뭐야? 도치라는 거는 혹시 이제 문장의 어순을 바꾸는 거야. 예를 들면 뭐지? 우리 원래는 나는 밥을 먹는다야, 그치? 근데 서술어가 먼저 오는 경우들이 있다. 먹는다? 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문장 서술어랑 바꿔져 있어. 자, 그러면은 보세요. 나는 지읒이 서술어지. 뭐가 나왔어? 목적어 뒤에 나는. 여기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나오고 있으니까 세모야. 그러니까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어야 돼. 자, 왜 5번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냐? 5번은 단어적 표현 사실은 수능에서 적절한 문제로 나온 적이 없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수능이라는 거는 이제 고3들이 지금 평가원이나 이제 수능 출제자들이 내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반어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고 내신 때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가서도 어차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어적 표현을. 근데 왜 수능에서는 반어적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 수능에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냐면은 반어적 표현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서와 그 사람의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내신 때는 막 하잖아. 얘들아, 나는 어떠한 애야. 그리고 기억 무추쳐. 얘는 이러한 의미가 지금 5가지 정도 되고 있어.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읽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를 얘기할 수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마 9월 3주차 때였나 반어적 표현을 수업을 할 때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 반어적 표현은 내신 때는 잘 나오더라도 수능과 모의고사, 물론 사설 모의고사는 예외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고3에 올라 369라고 아주 중요한 게 수능 출제 이제 위원들이 이제 내는 꼴 내는 문제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정답지가 정말 애매하다. 나에 대한 답이 자신이 없다. 세모를 해놔. 알 수가 없잖아, 가을이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얘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사실 색채어라는 거는 바로 하얗다, 파랗다, 빨갛다로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간다. 이렇게 나의 내용을 안 보고 나의 색깔이 있는 걸 빨리 찾는 거야. 슥슥 읽어. 이렇게 읽고 쭉쭉쭉 읽었을 때 하얗다, 노랗다, 파랗다, 빨갛다, 검정다 이런 말들이 하나도 없어. 이거 쓱 읽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럼 읽었을 때 없어. 그러면은 얘는 판단 기준이 생겼어요. 없잖아. 나가 없어. 얘는 나가 없는데 그 답이 나온 게 뭐야? 이거겠네. 그럼 읽으면서 한번 답만 체크를 해주고 읽으면서 도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한번 가볼게요. 자, 담양이나 창평 어디쯤을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어떻게 하겠대? 드나들고 싶어서 고즈넉한 마을만 보면은 들어가서 기웃거렸다. 지실마을 어느 집을 지나다가 오래된 한옥 산채와 새로 지은 별채 사이로 수더분한 꽃들이 피어있는 마당을 보았다. 나도 모르게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섰는데 아저씨는 숫돌에 낫을 갈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밭에서 막 돌아온 듯 머리수건이 촉촉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 거야. 얘가 나왔잖아. 그치? 저거나 대괄호도 읽으면서 간다. 선생님이 지금 읽으면서 판단을 하는 게 원문자가 나오는 기호랑 그 대화가 나오는 것들을 읽으면서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지 빠르게 체크도 하면서 우리가 실전 능력도 기르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진짜 모의고사에서 시간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률을 줄일 수가 있어. 문제로 갔다가 또다시 본문으로 가고 또 문제로 갔다가 또다시 본문으로 오고 A 보고 문제 보고 A 보고 문제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27번은 두고 A부터 하겠습니다. 제작하는 거야. 우리 방금 A부터 읽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래. 나를 영상으로 생각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방을 얻어 다람쥐처럼 돌아다닌다고 했지. 나의 동선은 그럼 카메라 시선으로 돌아다닌다. 본문을 보면은 기웃거렸다가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가 아저씨도 봤다가 아줌마도 봤다가 그러고 있지. 얘는 맞네. 돌아다니는 모습을 카메라에 앵글에 잡혀가지고 돌아가고 만들어니까. 방금 읽은 부분이 아저씨 아주머니. 나가 들어서는 집의 분위기가 들어가도록 한옥가 그 다음에 한옥가마다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모습을 하나만 놨기 때문에 우리 다섯 번째 5회에 보면은 오래된 한옥 한 채와 별채 사이로 꽃들이 피어져 있고 마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 그리고 아저씨 아주머니 등장하고 있지. 우리는 동그라미네. 나머지는 읽고 풀어야 되는 거네. 한번 해볼게요. 다시 B 저 방한산을 어디로 가는데요? 일주일에 한 두어 말씀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내가 조심스럽게 한옥 쪽을 가리키자 아주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 글씨 아그들도 다 서로 자식들인가봐. 우리는 별채에서 지낼게로 안채가 방이 하나는 비기는 해. 그렇지만 우리 집안에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내력이 짓는 데라서 역사가 있다는 거지. 마음으로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방이긴 한데 우리 마음으로는 쓰고 있어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정갈한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아까는 우리가 하던 거 한번 해봅시다. B. 아주머니가 한 말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방의 모습과 집안 내력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지. 안채가 비기는 하지만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다. 아이들 다 나가버리고 그러면 방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비어있는 방과 별채에서 따로 지내는 모습과 그렇지만 집안에 역사가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죠. 적절한 거죠. 동그라미.
B에서 방에 대한 아주머니의 마음이 들어 정갈한 마루, 그러니까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깨끗하고 울고진 마루와 마루 위에 앉아 계신 저녁 햇살이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적절한 거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미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5번을 체크를 하고 이게 적절하지 않은지만 체크를 해주는 거야. 방을 얻고 말겠다는 나의 다짐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세노라는 말도 못하고 돌아섰지만 그 부분을 알고 있을까? 빈방을 마음으로는 쓰고 있다는 말 속에 내가 이미 새들어 살기 시작했다는. 그럼 얘들아, 기억도 긍정적인 공간인 것 같아. 거기가 좋아서 새들어 사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C는 의지 같은 거 없으면 내가 여기를 무조건 얻고 말겠다 이런 거 없지. X.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까지요.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이제 니은이 이제 뭐였어? 빈방이었지. 빈방. 우리 집 기다리고 있는 거. 부정적인 공간은 전부 아닙니다. 새들어 살고 싶, 새들어 산다. 야, 이것만 찾는 거야.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절대로 이게 어떤 공간이야? 이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내신에서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안 났어. 나의 집에서 기다립니다. 그대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그대를, 그치? 근데 봐봐. 나가 자신과 화해하는 공간이다. 무슨 화해를 합니까? 그치? X. 자, 그럼 니은은 나가 과거를 회상한다 라고 돼 있어.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그 공간이 되게 어떻게 된 거야? 좋게 느껴진 겁니다. 왜? 아주머니의 그 이야기, 가족의 내력이 있다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아서 그 공간에 새들어 산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과거를 회상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X.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나의 현실의 아픔은 세모인 거잖아. 근데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어느 것도 아픔을 얘기하는 시는 없었어. 정서가 아프다. 오히려 니은은 따뜻함을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 자, 기억은 나에게는 기다림의 공간이야. 볼까? 나의 집을 혼자 더 가는 길 접을 때 나는 문에 서서 기다립니다. 세상은 이게 해두는 고요하게 아침부터 지나가는 손들을 눈여겨보며 그대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 공간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니은은 빈방에 새들어 살고 싶다라고 돼서 왜? 아주머니에게 추억이 담긴 그 말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야. 답은 4번이죠. 자, 그리고 한번 조금 더 가볼게요. 밑에. 기억은 나가 자신의 삶 반성한다. 아니, 여기 어느 것도 반성하는 건 안 나왔어. 자,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그리움의 정서를, 그리움의 정서는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왜? 거기에 방금 얘기했듯이 이번에 있었지? 아이들 다 보내고 아이들이 키웠던 추억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가족들이 같이 거기서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눴겠지. 그런 추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직도 쓰고 있어요라는 그 말이 좋아서 나는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빈방을 새들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아주머니에게 그리움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얘는 적절한 거지. 근데 일단은 둘 다 되는 거는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를 어려운 것들을 많이 틀린 것들은 선생님이 다 풀이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애들이 독서는 진짜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답들이 문학이랑 방금 쌤이 해준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에서 기초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가장 탄탄해야 될 부분들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서 의존 명사에 대한 정의라든지 조사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전 모의고사나 실전 테스트나 이런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업시간에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고 또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수업 시간에 각자 수업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